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경선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과 그리고 예상외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주들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5일까지 경선 후보자 등록입니다. 웬만해서는 요 안에 전부 대선 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일날 1차 경선하면서 4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29일날에 2명을 또 선출하고요. 마지막 전당대회 하면서 최종 대선 후보자를 확정을 합니다. 5월 3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죠. 결국에는 4명, 2명, 1명으로 줄인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컷오프 하는 방식을 이어나간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까지 나왔던 지지율, 제가 지지율 조사하는 단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퍼센티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현재 지지율이 좀 1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전 시장이 현재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5에서 7%대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강, 2중, 1약, 그리고 좀 번외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도 선언했고요. 네, 유정복 시장도, 그리고 이철우 시장도, 도지사죠,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2, 3% 정도고, 지금 가장 키플레이로 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뭐 기대와는 다르게 2, 3% 정도 지지율이 현재 잡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컷오프가 되면서 여기에 군소 이런 지지율이 어디로 가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번 주에 대선 불출마를 시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어디로 가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올려드린 그 내용들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당층까지 포함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실제 지지율이랑 굉장히 좀 높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선 테마주를 공략하실 때 우선 첫 번째로 인맥주를 공략하신다면 그 다음에 정책주를 공략하지 않습니까? 정책주는 전당대회 넘어가면서부터 공략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인맥주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컷오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5월 3일까지는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좀 안전하게 대선 테마를 끌고 갈 이슈가 있겠죠. 왜? 지지율이 현재 다른 후보자보다 2배로 높기 때문에 5월 3일까지 갑니다. 그 외에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22일날 나머지 4명을 제외하고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9일날 또 2명을 뽑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지율을 확인하신 다음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제 1차 경선 이후에 나머지 이제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냅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하겠다, 난 누구 캠프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그 전에 뭐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안전한 거는 김문수, 그리고 좀 만약에 29일까지도 좀 안전한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랑 한동훈이 좀 가장 안전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이 후보들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변수는 한덕수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대선 출마에 선언할 것인지, 또 선언하지 않는다면은 요게 또 2, 3%가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강, 1강, 뭐 2중, 뭐 1약, 그리고 논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사실은 뭐 전당대회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논외고, 여기 지지율이 어디로 갈 건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경선 방식 자체가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50% 해가지고 이제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해가지고 합산하겠다. 보통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각 지역구마다 이렇게 돌면서, 지역구마다 돌면서 거기서 이제 전당대회 해가지고 투표한 다음에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선이랑 좀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호남권, 뭐 서울, 광원지방에서 따로 이렇게 권리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해가지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뭐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재명 대표와 뭐 비명계 3명이긴 하지만은 4명이죠. 4명이긴 하지만은 그냥 이재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요거를 넘길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일화를 하거나 특히 뭐 이낙연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랑도 내가 뭐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요 4후보가 갑자기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 단일화 해가지고 뭐 경선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뭐 거의 99%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후보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슬 저는 오히려 발을 빼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김경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테마가 실제로 정책주, 현재 그리고 인맥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웹툰 관련 테마주가 움직일 거예요. 실제로 뭐 K 컨텐츠 지원하겠다. 그리고 뭐 K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프리오사 AI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고, 국민펀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테마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 위주로 공략이 나오는 게 낫다. 왜냐면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인맥주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된다 생각하고 테마주들을 강력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정책주 위주로 이재명 대표 테마주들을 공략하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변동성은 국민의힘 테마주에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당내 경선도 하고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 명의 대선 후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좀 견제할 만한 대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김문수가 될 건지, 아니면 또 다르게 후보자들이 또 연합하면서 지지율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늘 이재명 대표 정책주 위주로 공략하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근데 일단은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 일정 따라서 좀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공동체 정책주가 있죠. 저출산, 뭐 고령화, 교육, 일자리, 이 공동체 정책주는 계속 올라갈 건데, 여기에 특수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부펀드, K 엔비디아, 뭐 이번에 K 컨텐츠 지원 정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특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가 없어요. 정책주가 지금 없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되, 당내 경선까지 5월까지 좀 끝까지 갈 수도 있는 테마를 본다면은 각자 지지율 1위가 되고 있는 이재명, 김문수 테마주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